그때 당시에는 현대자동차를 퇴사해야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닐 때는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또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근데 경영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이 좀 기다려져요. 한 3년 정도 창업자로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이야기 말고는 제가 대화를 이제 잘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현대자동차를 입사하게 됐는데 좀 더 좋아하게 된 테니스로 마지막 여정을 좀 바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니스 스타트업 스매시를 담당하고 있는 서류영입니다. 처음 스매시라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사실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창업자로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가 좀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금씩 어떤 길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여정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갖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매시 창업하기 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쪽 개발을 담당하기도 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전기차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객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나름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테니스라는 운동이. 그래서 초기 2년 동안은 거의 퇴근하면 매일 코트장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테니스를 치게 되면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퇴사하는 날 메일에 뭐라고 썼냐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현대자동차를 입사하게 됐는데 좀 더 좋아하게 된 테니스로 마지막 여정을 좀 바치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퇴사 메일에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메일을 쓰면서 현재는 테니스 스타트업 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에 그렇게 빠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어떤 장면이 하나 계속 떠올라요. 요즘 같은 여름밤이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받고 서브를 하기 전에 숨을 좀 고르려고 이제 하늘을 싹 쳐다봤는데 이런 조명도 내리쬐는 게 너무 좋았고 그 테니스장은 하드코트의 그 폭신폭신한 에폭시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밤바람이 그 순간에 이제 얼굴을 싹 강타하는데 너무 좋다. 평생 이 순간을 계속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니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영화 같은 순간을 딱 느꼈을 때 이거를 평생 치고 싶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걸 느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테니스를 칠 때 생각보다 주변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테니스를 좀 치고 싶다라고 해도 어떻게 테니스를 쳐야 될지 좀 막막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톡방도 있었고 또 네이버 카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 카페는 등업도 해야 되고 매칭을 구하는 그 모든 여정이 불편하다고 좀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테니스라는 섹터를 친숙하게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스매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테니스가 너무 멀지 않은 우리 삶 여정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좀 포지셔닝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테니스인이라고 하면 사실 스매시를 거의 다 쓰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많은 테니스인들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테니스 인구를 저희가 한 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이상의 유저들이 스매시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말씀 주셨던 게 처음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퇴사해야겠다. 혹은 스타트업 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 스포츠를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즐겨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어제도 스매시를 통해서 테니스를 치고 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쓰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처음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특별한 순간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미래의 어떤 체육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테니스의 발전의 어떤 영역에서 네. 그냥 스매시라는 회사가 출연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테니스를 쉽게 접하게 됐다라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 열망이 커진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퇴사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먼저 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퇴사를 좀 하려고 한다 하고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집에 이야기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다들 놀라시고. 직장 생활 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당황하셨죠. 네. 주변에서 많이 말리지 않으셨나요? 근데 또 약간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막상 퇴사한다고 퇴사 메일을 썼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꿈을 찾아서 떠난다는 그 모습이 그냥 부럽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당연히 지금의 삶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에서의 삶도 당연히 재밌었지만 지금은 좀 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의 문제를 뾰족하게 정의해서 해결한다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자동차의 시절에는 좀 더 연구원으로서 본사에서 좀 정해진 이제 이거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성능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 KPI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제가 스매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표는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표는 계속 계속 성장 좋아졌는데 중이신데. 네. 근데 막상 이런 문제를 정의하면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3년 내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네. 정말 많은 시도를 빠르게 해봤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객의 문제를 뾰족하게 정의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인 건 그래도 그 과정을 좀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스매시에는 두 가지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소셜 매칭이라는 서비스와 티어 매칭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소셜 매칭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그 가치에 얹혀져 있는 서비스로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테니스를 치고 싶을 때 소셜 매칭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티어 매칭은 좀 더 컴피티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끝나면 승패와 스코어를 기록해서 누군가는 티어가 올라가고 누군가는 티어를 떨어지게 만드는 e스포츠를 정말 좀 오프라인으로 재해석한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서류영 대표님 뭐 테니스 얼마나 치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한 4년 정도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4년 정도 쳤다라는 게 사람마다 해석이 되게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이 누군가에겐 잘 치는 실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 못 치는 실력일 수도 있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하기 편합니다. 골프 얼마나 치세요? 저 100돌이에요. 90타예요. 80타예요. 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4년 쳤어요라는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미스매칭 사례들이 좀 가끔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스매시의 티어 매칭은 그 사람들의 승패와 스코어링을 통해서 레이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나랑 실력에 맞는 사람들과 2시간 동안 몰입감 있게 테니스를 치게 만드는 그 즐거움 그거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그 테니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계속 생각해요. 뭐냐면 누군가가 스매시를 창업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닐 때는 이게 약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약간 모든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월요일이다 하면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근데 경영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이 좀 기다려져요. 왜 월요일이 기다려지냐면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스매시에 대한 생각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도 심지어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회사 이야기 말고는 제가 대화를 이제 잘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약간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이제 3년 정도 매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뭐가 문제지?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끝없는 이제 스스로 고민이죠.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고민했던 걸 월요일 날 다시 실행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월요일이 좀 기다려진다. 이 부분이 네. 창업하면 되게 좋은 점이에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월요일, 게 저는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월요병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는 별로 거잖아요. 없어요. 네, 월요병 진짜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쉴 데가 없으신 거네요? 테니스를 치러 가는 순간조차도 다 유저로 보일 거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러 가면. 맞아요. 네. 실제로
스매시를 통해서 가면은 혹시 그 스매시 대표님 아니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얼굴이 빨개져요. 알아보시는 분들 뭐 알아보시는 계세요? 분들이 어쩌다가 한두 분씩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스매시의 팀원인 걸 모르시는 분이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끔씩 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진짜 불편해요. 아주 빨리 얘네 업데이트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고객이 실제로 이렇게 되게 불편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좀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요. 스매시는 아직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좀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듣고 판단해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서 프로덕트에 개선해야 될까? 우리가 매칭을 만드는 호스트의 여정, 매칭에 참여하는 게스트의 여정에 최고의 경험을 주겠다. 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맞춰서 각 페이지를 계속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필드에서 실제 고객분들을 만났던 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후기도 있으신가요? 추석 저녁에 스매시의 서비스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테니스장에 매칭을 하러 갔어요. 한 7면이 있거든요. 그 7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매시를 통해서 매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도 스매시세요? 뭐 닉네임으로 서로 막 다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스매시를 통해서 추석 밤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팀이 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게 3년 동안 실패를 많이 했다. 맞습니다. 실패만 네. 했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실패는 그럼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실패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커머스도 잠깐 해봤고 스매시 존이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커머스는 던롭이라는 브랜드랑 테니스 공을 파는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잘 팔렸어요. 다른 플랫폼에서 팔았던 그 어떤 테니스 공의 매출보다 스매시에서 팔렸던 그 매출이 되게 좋았는데 스매시 존이라고 해서 선능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오프라인도 사실 잘 돼요. 되게 잘 되는데 팀이 하나로 융화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OKR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스타트업 씬에 많이 있는데 이 OKR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누구는 커머스 하고 있고 누구는 뭐 오프라인 공간 하고 있고 누구는 어떤 AI 스윙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누구는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북극성 같은 지표를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팀마다 서로 대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건 팀원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 거. 그게 제가 느낀 창업자로서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창업이었기도 하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팀을 만들면서 느꼈던 건 왜 팀원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몰입하지 못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팀원들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라는 고민이었고 그 고민에 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대표가 좀 더 명확하게 비전을 주지 못해서 팀원들이 몰입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계속 옆에서 치열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그게 창업자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팀원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3년 동안 좀 오프라인, 뭐 커머스, 앱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 매칭에 좀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매칭에 다시 집중하게 된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매칭에 집중하게 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후지산이 보이는 이쁜 테니스 코트를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테니스인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 테니스 코트를 보면은 이상하게 테니스 치고 싶은 그런 병이 또 도집니다. 테니스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테니스 라켓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트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같이 칠 사람이 없다가 이제 문제였는데 그때 제가 그 코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쿄에도 스매시에 소셜 매칭이 있었다면 일주일 전에 소셜 매칭으로 매칭을 미리 이제 서로 약속을 잡고 나는 캐리어에 라켓을 챙겼을 그쵸.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매시가 한국에서 구축했던 그 매칭 인프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거, 전 세계 주요 메가시티에 확장하는 거,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VC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 끝그림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꿈이 너무 원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스매시라는 서비스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던 서비스라면 충분히 말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나온 스타트업은 아직 본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었던 그리고 그걸로 성공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매시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는 좀 회의적이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내 평생의 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스매시를 통해서 쉽게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스매시를 통해서 뉴욕에 가든 LA에 가든 시드니에 가든 거기에 있는 좋은 현지인들과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갖고 있는 스매시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 미래를 어느 정도는 지금 현실화하고 계시지 않나요? 올 11월에 LA의 첫 번째 글로벌 서비스인 스매시의 티어 매칭과 소셜 매칭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LA의 첫 번째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표가 모이면 그때 좀 자본을 투여해서 각각의 메가 시티에 확장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스매시의 시작부터 뭐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의 확장 이런 얘기도 쭉 나눠봤는데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나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팀이 주는 위대함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하나의 지표, 우리가 매칭을 잘 만들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 지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좀 더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많은 팀원들이 함께 우리가 꿈꾸는 비전에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비전을 이루려면 저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팀, 좀 더 나아가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팀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팀을 만드는 거를 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정말 홍보는 아닌데 제가 플렉스 파트너스를 쓰고 있습니다. 네. 홍보는 아닙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 파트너님 분들이 제가 고민하는 그 많은 시간대들 언제든 다 실시간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파트너님 분들에게 좀 HR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코어 밸류를 만들지 그리고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 제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는데 그것들을 타운홀 할 때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플렉스팀 덕분에 갖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회로 영일클럽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보다는 마음이 이끌린다면은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영일클럽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저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나도 퇴사하고 뭔가 창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일단 해봐야겠다. 네네. 월요병을 고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월요병은 진짜 확실히 고쳐집니다. 네. 일단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영일클럽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일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현대 자동차 출신이라고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주영 회장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존경하고 있고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중앙대에서 하셨던 연설이 있는데 오늘 풀지 못한 일은 내일 풀 수 있다. 우리가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면 모든 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회장님의 그 지치지 않았던 그 엔진, 열정들을 좀 많이 본받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야 3년 차여서 아직 너가 이렇게 팔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7년 차 때도 15년 차 때도 계속 좀 이 엔진이 식지 않고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 팀에게도 좀 잘 이식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10년 차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정말 너무 또 좋을 것 같네요. 2035년에 네, 그때 다시 또 그때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